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2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2부에서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친절한 키다리 아저씨 신강섭 전문가와 2부에서도 계속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네네. 잘 쉬셨어요? 네네. 네, 2부에서도 힘차게 달려봅시다. 네,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네, 화이팅. 네, 먼저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우리 신강섭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한 번만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0000 입력하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오늘 2부에서 종목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입장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생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현재 유럽 시장과 미국 선물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네, 한번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네. 지금 뭐 생방송의 묘미죠. 네, 유럽 시장은 지금 하고 있으니까 네. 유럽 시장 보면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0.5%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뭐 전부 다 그냥 크게 뭐 특이 사항은 없어요. 유로스탁 같은 경우 0.18% 한 보합 수준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일단 빅스 지수를 한번 보면 빅스 지수가 어제 그 미국 시장이 좀 하락하거나 뭐 그런 부분이 나왔었는데 앞전처럼 이렇게 빅스가 급등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지금 시장의 어떤 부분의 위험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전에도 그 빅스 지수가 그 전에 굉장히 크게 급락했어요. 지수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었을 때도 하루에 뭐 VXX 같은 경우가 6%가 하락하는 그런 현상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좀 점차적으로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0년물 국채금리도 지금 좀 안정화된 모습이에요. 지금 물론 이제 뭐 부양책이 시행되고 뭘 하면서 경기가 좋아지면 또 다시 한번 뭐 국채금리가 오른다 이런 뉴스가 나올 수는 있지만 그게 시장에 그렇게 큰 뭐 데미지를 주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니까 조금 그 시장 상황 속에 좀 적응하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미국 선물 같은 경우도 나스닥이 0.7% 정도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S&P도 이제 뭐 보합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유가가 지금 한 2%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금 가격도 상승이 나오고 있고 이런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좀 괜찮은 흐름입니다. 다만 이제 달러가 좀 강해지는 모습인데 이게 유럽에서 코로나가 생기면서 상대적으로 유로에 비해서 달러가 좀 강해지는 모습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면 좀 뭐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개별 종목들의 어떤 상황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좀 빨간불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다우 종목들도 한번 보면 다우 종목들도 뭐 전부 다 지금 흐름이 좀 괜찮은 모습이고 지금 눈에 보이는 거는 인텔이 좀 그 투자를 한다라고 하고 파운드리를 한다. 그리고 반도체가 좀 부족한 상태에서 미국에서 좀 밀어주고 있다 보니까 좀 인텔의 흐름이 좀 괜찮아 보이거든요. 인텔이 이 앞전에 굉장히 큰 하락들이 나왔어요. 여기서 뭐 7나노를 실패하고 뭐 그런 뭐 비메모리 반도체를 뭐 실패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급락을 줬었는데 지금 보면 아 이때가 기회였구나.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흐름이 안 좋았고 반등을 줬다가도 또 다시 급락이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때는 이거 회사 뭐 거의 인텔 거 안 쓴다 뭐 한다 하면서 뭐 AMD가 더 낫다 뭐 하면서 굉장히 안 좋은 뉴스들만 계속 나왔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시장이 다 지나고 보면 아 이때가 기회였구나라는 게 지금은 보여지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공포에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시장이 항상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주식시장이 지지부진하고 하지만 시장이 또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면 아 그때가 기회였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는 너무 그렇게 겁먹을 필요 없고 제가 노란톡방에서 이제 그 회원들 리딩하다 보면은 주식이 안 움직인다고 굉장히 걱정하고 그 막 고민을 막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계좌를 그럼 저한테 한번 보내보라고 그래서 받았는데 뭐 그냥 3% 마이너스 뭐 4% 마이너스 물론 이제 뭐 좀 물려 있는 것들은 뭐 10% 마이너스 뭐 LG 같은 경우 좀 많이 내려왔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거 좀 오바다고 오바시라고 그냥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좀 기다리면 3, 4% 하락은 하루 만에도 돌릴 수 있고 인텔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었다가도 결국에 지나고 나면 뭐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이 부분들이 이때 고통을 참아야 또 이런 수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들을 사서 다음날 또 올라가고 이런 것도 물론 좋지만 그냥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상태 속에서도 이렇게 급락했을 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 인텔이 살아날 거야라는 믿음을 갖고 좀 투자를 하고 지금 여러 가지 보유 종목
종목들이 있으시겠지만 종목들만 뭐 괜찮고 회사 자체만 괜찮다면 회사가 뭐 이렇게 떨어졌을 때 망하지만 않는다면 그렇다면 또 회사들은 또 그런 어떤 흥망성쇠로 또 다시 이렇게 또 올라오는 시절이 또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주식 자체를 조금 믿으시고 좀 마음 편안하게 뭐 하시면서 또 너무 고통스럽게 하실 필요는 없으시니까 좀 마음 편안하게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좀 믿어보시고요. 지금 대신에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면 시장이 이제 이렇게 오른다고 하더라도 시장 자체가 그렇게 지수로 막 치고 가는 장도 아니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다우가 이제 미국이 오른다 하더라도 중국이나 뭐 일본이나 또 이런 상황들 그 유로하고 중국이랑 계속 싸우고 있고 어떤 제재를 가하고 있고 서로 그걸 치고받고 있고 그런 어떤 상황들이 나오면서 좀 우리나라 지수는 좀 또 지지부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우리 뭐 미국 시장이 오늘 오른다고 해서 또 함부로 또 우리나라의 지수 관련주를 또 이렇게 막 따라갔다가 또 물리면서 또 이제 끌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현금이 있으시면 좀 현금 갖고 지금 시장에서 뭐 크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좀 지켜보면서 그냥 개별주들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좀 들어갔다가 수익을 좀 짧게라도 나오면 좀 챙기고 그런 과정을 조금 하시면 좋고요. 지금은 좀 약간 과감하게 또 현금을 확 쓰는 것보다 네. 이제 오늘 뭐 미국 장이 오른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또 가는구나 해서 이렇게 현금을 이렇게 투입하는 것보다 조금 현금을 가지고 마음의 안정을 찾고 기존의 종목들을 가지고 조금 가만히 지켜보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시간 유럽과 미국 선물 시장 짚어주셨는데요. 시장을 믿고 너무 조급해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도 명확하게 분석하는 우리 신강수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비밀번호는 0000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순서는 달콤한 수익을 선물해드리는 종목의 제왕 시간입니다. 먼저 포트폴리오부터 화면으로 보고 오시죠. 네, 전문가님 종목들 간단하게 리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지금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면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마이너스 권역에 있는데 네. 일단은 한 번씩 보여드리면 일단 페노션이거든요. 페노션 같은 경우 오늘 좀 조정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조금 슈팅이 걸리는 듯 하다가 해운주들의 흐름이 괜찮다가 오늘 좀 다 같이 좀 조정이 나오면서 페노션 좀 조정이 나왔고요. 지금 보시면은 페노션 같은 경우는 지금 BDI 지수를 조금 볼 필요가 있고요. BDI 지수가 지금 흐름이 좀 괜찮은 모습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가 좀 괜찮아질 것 같다라는 모습이 나오면 해운주들은 또 아마 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 좀 지켜보고 있고요. 페노션 같은 경우 좀 조정이 나올 때 좀 조정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을 보면서 좀 그 전에 잡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조정을 이용해서 조금 담아놓으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도 같이 진입을 했었는데 지금 뭐 지수가 좀 조정이 나오면서 조선주도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온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기다리면서 좀 보시면 좀 흐름 괜찮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뭐 세종공이나 글로비스나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그냥 지켜보는 과정 중에 있고 LG가 조금 많이 밀렸는데 LG 같은 경우 지금 LG전자의 뭐 모바일 사업 부분을 매각을 못하고 지금 뭐 철수를 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뭐 LG화학 같은 경우도 좀 시련을 겪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속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종목은 사실 그 나중에 사업 분할하는 이제 회사를 분할하는 그 부분에 이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일단 진입을 했는데 지금 조금 쌀 때 좀 담아두고 저도 지금 지속적으로 야금야금 계속 모아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단가를 어느 정도 맞춰놓으면 이제 나중에 거래 정지됐고 다시 나중에 이제 풀렸을 때 그런 이제 재평가를 받을 거라 생각하고요. 일단 120선까지 어느 정도 밀려났기 때문에 조금 신규 매수도 또 가능하시고 뭐 저가 매수 좀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일단 관망하면서 좀 보고 지금 이제 그 앞으로 조금 상황들을 며칠 좀 지켜보다가 조금 이제 마이너스 폭이 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추가 매수해서 좀 단가를 낮추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한번 해보려고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보유하신 종목들 앞으로 좋은 흐름 기대해 보겠습니다. 종목별로 자세한 가격 전략이나 대응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노란톡방 참여 방법 아시죠?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0000 04개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번 순서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노란톡방에 실시간으로 올려주신 종목들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 지금부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 참여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분 도와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은 명신산업이고요. 27,400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자동차 경량화주죠? 네, 네, 이게 지금 보니까 최근에 계속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예전에 이제 테슬라 관련된 테마로 네. 좀 신규 상장하고 나서 기대감을 많이 받으면서 좀 슈팅이 걸렸어요. 그래서 좀 기술적으로 신규 상장하고 나서 좀 잘 잡아주고 다시 급등을 주는 이 신규 상장주들 중에서 흐름 중에 굉장히 좋게 나온 흐름으로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이 시세가 끝나니까 또 짧은 이 시세가 끝나니까 또 이제 계속적으로 눌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반등을 주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조금 빠져나오려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일단은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매물대까지 거의 다 밀리긴 했는데요. 일단 지금 시가총액이 그래도 아직까지 한 1조 정도 되고 지금 일단 재무제표 한번 볼까요? 네. 일단 매출이 지금 매출이 뭐 계속적으로 이제 잘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지금 한 500억 정도 되는데 500억, 600억 정도 되네요. 근데 지금 영업이익률 7.7%, 자기자본이익률이 뭐 한 53% 이거는 지금 일시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은 좀 너무 많이 내려왔으니까 지금 대응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흐름이 옆으로 눕고 있고 잡아주는 흐름이 나오니까요. 지금 매수가가 27,400원이시고 뭐 그렇게 평단가 높지 않으신데 조금 한번 기다려 보시면서 지금 시장 자체가 좀 밀려서 같이 좀 많이 밀린 부분이 있고 자동차주의 흐름이 조금 살아나면 이 종목도 살아날 가능성이 있고요. 일단은 지금 뭐 그렇게 많이 물리신 상태는 아니어서 뭐 빨리 탈출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좀 기다리면서 보유하면서 좀 보시다가 일단 이 지금 이 밴드가 이렇게 옆으로 누울 거예요. 이렇게 누우면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횡보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돌린다 하더라도 신규 상장주는 돌릴 때 이렇게 내려와서 차후에 다른 종목들을 보면 설명드리겠지만 내려와서 이렇게 옆으로 돌린 다음에 다시 이렇게 만들어서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좀 보유하면서 좀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밀려서 내려오면 이렇게 밴드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밀고 올라오는 이런 과정들이 있을 테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단은 조금 보유하고 기다려보자. 회사 자체는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명신산업에 대해서 카카오 게임즈처럼 신규 상장주들이 횡보 흐름을 길게 보일 텐데 그 기간 함께 보유해보자, 견뎌보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한솔홈데코고요. 2,220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탄소 배출권 관련주죠. 한솔홈데코는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이 회사가 이제 한솔그룹의 이제 종합 건축자재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마루바닥재나 뭐 이런 인테리어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고요. 이게 조림 사업을 뉴질랜드에선가 그 조림 사업을 하는 것 때문에 탄소 배출권 관련주로 좀 묶여서 앞전에서 좀 약간 큰 상승이 나왔어요. 그 바이든 대통령이 될 때 뭐 환경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잡혔는데 지금 좀 조정이 나오면서 좀 이제 하락이 좀 멈추면서 좀 자리를 잡아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꼭 탄소 배출권뿐만 아니라 약간 이제 요즘에 그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나라에서 이제 그거를 진행하려고 하다가 약간 민간 업체 쪽으로 좀 넘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건축 관련된 자재 업체들 시멘트라든지 그런 어떤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솔홈데코가 2,220원인데 일단 한 10% 정도 물렸는데요. 지금 어떤 종목이어도 대부분 이제 10% 이내, 뭐 한 10% 정도는 지금 물려 있을 수 있는 시장이에요. 시장 자체가. 다만 이제 이게 여기서 어떤 이슈를 타서 그게 본전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를 좀 미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은 좀 기다려보고 그 어떤 그런 건축 어떤 자재들이 좀 테마를 타기 시작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면 좀 이건 본전 이상 되면은 좀 빠져나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앞전에 이 탄소 배출권으로 인해서 올라왔던 이 슈팅 자체가 다시 실적으로 이거를 만회하기가 사실 그 정도의 수준이 좀 너무 무리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버텨보고 본전 이상 되면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솔홈데코에 대해서 보유하시다가 본전 시에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최대한 많은 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3기고요. 4,997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3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3기는 0.88% 하락하면서 장 마쳤는데요. 네.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것도 뭐 기다림의 과정이고요. 네, 이 종목도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추천했던 종목이고 네. 저 또한 이 종목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그냥 뭐 좀 참아야 되는 좀 약간 인내의 과정이고 좀 조정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이런 식의 조정이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부품주들이요. 그 앞전에 이제 그 애플이라든지 어떤 이슈로 인해서 그 이슈가 좀 사라지고 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고요. 이 종목도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하락 목표치에 거의 다 왔어요. 앞전에서 한번 120선에서 한번 지켜주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또다시 이제 101선까지 내려왔거든요. 물론 이게 순간적으로 이탈하거나 할 수는 있지만 이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어떤 LG그룹하고 같이 이제 그 2차 전지 전기차 이쪽에 업종에 이제 진출을 하는 업체인데요. 그러니까 네. 모터 하우징, 전기차 모터 하우징을 만드는 업체인데 전기차 부품에 관련된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요. 회사 자체는 지금 뭐 시가총액 1,500 정도 하고 있고 뭐 재무 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유보율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3,000%가 넘고 뭐 부채 비율 한 280% 정도는 이제 자동차 업종들이 대부분 다 그렇고요. 지금 현재 이제 뭐 재무제표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뭐 매출이나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향후의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 보면 한번 좀 지켜보자. 일단 보유 의견 드리고요. 뭐 충분히 지금 한 4,990, 한 5,000원권역에 있으신데 좀 기다려 보면은 올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기다려보고 저도 이제 요거 마찬가지로 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네. 같이 한번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근데 지금 네. 이 3기 종목을 네. 전문가님도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첫 번째 종목 상담이었던 명신산업도 자동차 관련주고 자동차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명신산업 네. 같은 경우에는 차량 경량화 관련주고 네네네. 3기도 있고 한데 이 두 네. 종목 중에는 어떤 종목이 전망이 더 밝으세요? 네. 일단 뭐 전망이라기보다 사실 네. 주가가 회사가 전망이 좋다고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 사실 뭐 회사가 좋아져도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일단은 이게 진입했을 당시에 3기 같은 경우는 네. 명신산업하고 좀 위치가 달랐고요. 그러니까 명신산업은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앞전에도 예전에 누가 그 다른 분이 종목 상담을 의뢰하신 분이 있었을 때 그때는 제가 매도 의견 드렸거든요. 근데 네. 이제 지금은 내려올 만큼 다 내려와서 지금 매도하는 건 의미가 없고 전반적으로 자동차 부품주라든지 자동차, 뭐 현기차 관련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지금 자리에서 매도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시장이 좀 나아지면 충분히 어떤 주도주로 자리를 하면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업종군이기 때문에 좀 향후 전망 좀 기대하면서 좀 기다려보자. 전반적으로 자동차 관련주들 조금 물려 있으신 분들 좀 있으실 텐데 자동차 부품주나 자동차 관련주들 조금 한번 기다려보자. 전반적으로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3기까지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은 비츠로테크입니다. 1,550원이라고 남겨주셨고요. 비중은 40%라고 하십니다. 네, 오늘 종가 살펴보니까 0.5% 상승을 했네요. 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우주항공 테마인데요. 네. 우주항공 테마인데 그 어제 그 차세대 중형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를 했어요.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재료가 소멸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후 상황을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비츠로테크 자체는 회사는 뭐 좋은 회사고요. 뭐 나쁘지 않고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그냥 뭐 테마주로만 돼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성장성이나 이런 거 기대해 볼 만하다. 일단은 1,550원. 뭐 지금 뭐 그렇게 크게 그렇게 많이 위에서 물리신 것도 아니고요. 충분히 이제 그 이상 가격은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한국항공우주라든지 항공우주 이것도 지금 흐름이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한국항공우주도 지금 가격이 비싼 권역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노랑톡방에서 어떤 분이 그 투자를 좀 많이 하셨다고 하시는데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하다. 한국항공우주도 비츠로테크도 마찬가지고요. 예, 비츠로테크도 뭐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비츠로테크도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국전력이고요. 24,600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한국전력은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전력이 네. 그 전기세 인상 이슈로 네. 전기세 인상 이슈로 이제 원가 연동제를 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좀 받아갖고 앞전에 이런 상승이 나왔는데요. 결국엔 인상 안 한다고 했죠. 네, 결국엔 제자리로 네. 좀 돌아왔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전력 같은 경우 일단 반등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게 재미가 없어요. 일단은 재미가 없고 그리고 전기세 인상이 돼야지 이게 또 다시 올라가고 할 텐데 뭐 나중엔 가겠죠. 나중엔 가겠지만 지금 아직 대선 아직 안 끝났잖아요.
대선 전에 이거 전기세 인상하기 어렵다. 선거철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전기세 인상을 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결국에 전기세 인상 안 했죠. 근데 안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선거도 있고 뭐 한데 지금 상황에서 뭐 전기세 인상 이런 것들을 거론하기가 좀 힘들고 그럼 당분간은 이거는 이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텐데 일단 반등 주면 24,600원이시면은 이번에 한번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기회가 또 한 번 있다면 요거는 이제 계속적으로 이 옆으로 지지부진하게 이 앞전의 모습처럼 계속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근데 뭐 한국전력 뭐 급하게 뭐 이거 뭐 손절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데 일단 시장 상황 보면서 좀 본전되면 다른 종목 하려고 좀 다른 종목 노려보자. 이 종목 그냥 매도하고 정리하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전력에 대해서 반등 시 매도 의견 주셨고요. 종목 교체 의견도 주셨습니다.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성물산이고요. 12만 9천 원. 비중이 굉장히 크시네요. 7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삼성물산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12만 9천 원이시네요. 네. 네, 12만 9천 원이시면은 뭐 가격이 그렇게 많이 비싼 건 아니고요. 지금 뭐 어떤 종목을 샀어도 이 정도의 뭐 하락은 지금 전반적으로 다 나온 상태고요. 많이 물리신 거 아니고 적정한 시점에서 12만 9천 원을 한번 사볼 수 있는 자리였어요. 뭐 매수했던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요 정도 권역이거든요. 요 정도 권역에서 한번 사볼 수 있는 위치였는데 밑으로 조금 더 밀렸죠. 이게 시장도 밀렸고 지금 매물 권역에 와 있고 일단 보유 의견 드리고요. 삼성물산이 지금 이제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지배구조 최상단에 위치해 있는 회사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왜 이렇게 되냐면 이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예전에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앞전에 이런 상승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재용 그 부회장이 네. 지금 어디 가 있나요, 지금? 감옥에 가 있죠. 지금 감옥에 가 계시죠, 안타깝게. 감옥에 가 계시죠. 지금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하고 막 해야 되는데 총수가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마찬가지 삼성물산도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거죠. 지금 갇혀 있어요. 갇혀 있는데 뭐 나오고 하면은 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지배구조 개편이나 이런 부분들이 속도가 빨라질 거예요. 그럼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조금 어떻게 좀 나올 수 있는 길이 있을 텐데요. 좋아지는 흐름이 있을 텐데 비중이 지금 일단 너무 많아요. 비중이 너무 많아서 일단은 좀 이 주가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출렁이면서 이렇게 흔들릴 때 조금 비중을 줄여야 또 다른 종목이 올라가는 종목들에 또 포트폴리오 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 한 종목에 12만 9천 원에 75%를 이제 하셨는데 지금 당장 이게 어떤 부분 때문에 지배구조 개편이 괜찮아져서 막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건설 업황이라도 민간 기업의 어떤 건설 쪽의 어떤 업황이 살아나면서 올라간다든지 이런 상황이 나오면 조금 비중 줄여보자. 지금 무리하게 자를 필요는 없고요. 이미 내려올 만큼 다 내려왔으니까 일단 보유 의견 드리고 반등 시 비중 축소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냥 이 종목이 나빠서가 아니라 본인 포트폴리오 상의 75%라는 게 지금 비중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비중 축소해서 다른 종목도 좀 해보고 이 종목 좀 기다려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비중 축소 의견을 주셨습니다. 꼭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스바이오메드고요. 12,600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이 질문자님 매수가가 오늘 종가네요. 최근에 사신 것 같은데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이 종목 참 네. 저하고 이제 제가 이 종목 굉장히 많이 들여다본 종목이에요. 매매도 했었고요. 네. 지금도 뭐 가지고 있지만 일단은 이 종목이 지금 왜 옆으로 이렇게 기고 있냐면 어떤 이제 사고가 있었어요. 사고가 있어서 식약처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그래서 이제 급락을 했고요. 대주주 템플턴이 다 팔고 나가고 하면서 이미 이제 하락을 많이 맞은 상태에서 오스템 임플란트가 여기에 이제 전환사채로 들어오면서 200억을 투자를 했고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옆으로 기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일단 이 회사가 지금 영업정지를 먹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영업정지가 지금 당해져 있는 상태인데 그게 이제 그 의료기기 위반사항 제조 업무 영업정지 이렇게 해갖고 이제 6개월을 맞았는데요. 그게 지금 언제 풀리냐면 7월 13일 날 풀려요. 7월 13일까지 이제 묶여있는 매출이 그 해당 제품에 묶여있는 매출이 한 280억 정도 수준 돼요. 그러니까 7월 13일까지 아마 주가는 지금 이 종목을 저는 매일매일 보고 있거든요. 근데 하반 경직성도 있고 지금 어느 정도 살아나려고 하는 모습에 일단 보유 의견 드리고요. 이 종목 결과적으로는 이거 어느 정도 제자리 한 이 정도까지는 쉽게 오르기 시작하면 한 2만 원까지는 이제 아마 쉽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리시고요. 좀 버티시면 영업정지 그 7월 13일 이후 그리고 이제 8월 중순 정도 되면 매출은 한 15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그것도 영업정지가 풀리면서 결과적으로 회사는 정상화가 될 거고요. 물론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뭐 벨라젤 뭐 그 어떤 가슴 성형 보형물 이 부분 때문에 약간 시장의 신뢰를 잃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특별한 뭐 소송도 걸려 있고 개인들한테 근데 그게 이제 인체에 유해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예전에 도요타 리콜이라든지 아니면 뭐
만두 사태 있잖아요. 뭐 만두 사태, 뭐 그리고 뭐 우유 사태, 뭐 이런 거 있던 것처럼 시장이 흐름이 시간이 좀 지나가면 그런 악재들을 흡수하면서 결과적으로 회사들은 정상적으로 간다라는 좀 기대를 갖고 이건 저도 조금 한번 유심히 좀 잘 보고 있는데요. 일단 보유 의견 드리고 상황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한스바이오메드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가 끝나는 7월 13일까지 기다려보자. 보유하시면서 꼭 수익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분 이어드릴게요. 다음 종목은 휴맥스고요. 5,650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휴맥스, 네. 휴맥스는 사실 저는 이 회사하고 좀 인연이 많이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업적인 어떤 부분에서도 인연이 많은 회사인데 일단은 계속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는 업종들이랑 인연이 많으시네요. 보유하시는 네네. 업종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네네. 제가 휴맥스의 어떤 네. 부분의 내용들을 이제 뭐 사업적으로 좀 이제 많이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휴맥스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 이 경영자와 그리고 이 경영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어요. 일단 결론은요. 왜냐하면 이 회장님께서 이제 그 네이버 의장이기도 하고 네이버의 개인적으로는 최대 주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의 의장이고 지금 이 회사가 셋톱박스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고 하다가 좀 그 넷플릭스와 같은 그런 OTT 사업이나 이런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잘 넘어가지를 못해 갖고 아쉽게도 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평가가 좋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 회사에서 지금 새로운 먹거리 신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게 모빌리티 분야거든요.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도 그 AJ 파킹을 또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1위 주차장 업체 하이 파킹을 인수하고 그리고 AJ 파킹을 또 얼마 전에 인수해서 거기에 충전소를 설치해서 이제 전기차 충전소 사업을 이제 위주로 하려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나 이런 거보다 사실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그 아무래도 주차장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부동산의 가치가 사실 시가총액 이상 충분히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뭐 디지파츠라든지 뭐 피플카라든지 뭐 그런 뭐 카플렛이라든지 그런 어떤 회사들을 인수해서 이 모빌리티 사업 쪽으로 좀 전향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객관적으로는 아직까지 뭐 초반이다 보니까 뚜렷한 어떤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런 어떤 경영자 그 회장님의 어떤 그런 저력이라든지 그냥 그리고 이 회사를 이제 밀어주는 그런 어떤 뭐 인베스트먼트라든지 뭐 그런 부분 쪽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조금 투자한다라는 개념으로 조금 한번 들고 있어 보시고 비중 한 1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앞전에도 흐름이 기술적으로 굉장히 좋게 나왔었는데 밑으로 한번 꺾었거든요. 이게 기술적으로 이렇게 한번 속임수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주식이 좀 흐르는 걸 좀 보면서 비중을 조금 늘려서 모아서 단가를 좀 낮춘 다음에 조금 한번 장기적으로 좀 한번 흐름을 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을 볼 때 이 휴맥스 계열사 중에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알티캐스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종목도 지금 요즘에 약간 들썩거리긴 하는데 휴맥스, 알티캐스트 그리고 휴맥스 홀딩스 요 그룹의 어떤 주가의 흐름을 좀 같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주가 휴맥스 홀딩스랑 휴맥스는 어차피 비슷하게 나오고 있고 알티캐스트 같은 경우도 요즘에 좀 뭔가 어떤 부분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데 좀 약간 투자한다라는 측면에서 갖고 있기엔 괜찮다. 지금 상황에서 어차피 이제 뭐 움직이고 있다가 지금 밑으로 약간 꺾어놨는데 지금 당장 여기서 어떤 대응을 하고 하는 것보다 일단 조금 더 모아가면서 나중에 어떤 부분에 투자적인 어떤 부분의 마인드로 조금 한번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휴맥스에 대해서는 회사에 대한 전망이 좋으니까 투자 개념으로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도 해주셨고요. 또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종목을 세세하게 분석해주시는 우리 신강섭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한 번에 스캔하시고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0000 04개 꼭 입력하고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영상으로 자세하게 보고 오시죠.
네, 여러분들은 지금 종목의 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참여 방법 잘 확인하셨죠?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로즈타운 모터스고요. 13.4달러,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네. 전문 공매도 기관이죠. 힌덴버그에서 네. 이 로즈타운 모터스를 저격하는 보고서를 내서 최근에 반토막 났잖아요. 네. 굉장히 속상합니다. 네. 네. 어떡하죠? 이 종목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힌덴브루크 리서치에서 이제 공매도 보고서를 냈는데요. 일단은 니콜라도 이제 같이 마찬가지로 힌덴브루크 리서치에서 공매도 리포트를 내면서 네. 이제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이 로즈타운 모터스라는 게 원래 워크홀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전기차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CEO가 이제 나와서 이 로즈타운 공장, GM의 로즈타운 공장이 이제 그 문을 닫으려고 할 때 그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잡이나 이런 게 없어지니까 그걸 트럼프가 이제 좀 약간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없어지지 않게 계속 강제적으로 이제 막 그걸 유지를 시켰거든요. 근데 네. GM에서 도저히 안 되니까 그 공장을 이제 폐쇄하려고 했더니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워크홀스에 있는 이 CEO가 그 로즈타운 공장을 인수하면서 워크홀스에 있는 픽업 트럭 하나를 가지고 나와서 그 로즈타운 공장에서 만들어서 이제 그걸 하겠다라고 해갖고 이제 로즈타운 모터스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뭐 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해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힌덴부르크의 공매도의 내용은 그 공매도 치는 그 리포트의 내용은 뭐냐면 네. 이 로즈타운 모터스에서 이제 선주문, 이 로즈타운 모터스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판매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초반에 이제 그 국가라든지 공기업 그리고 이제 회사 뭐 기업들한테 이제 그런 어떤 차량들을 납품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10만 대 정도를 선주문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10만 대가 뭐 계약이 강제되어 있는 어떤 계약은 아니거든요. 무조건 출고를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 이제 공매도에서는 이제 공매도 리포트에서는 그거는 좀 허구다. 아직 그게 뭐 계약이 된 게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고 이 회사에서는 맞다. 그게 뭐 강제적으로 다 출고하는 건 아니다. 그냥 수요를 조사하면서 그거를 한 건데 그럼 그 수요를 가지고 왜 그 주가에 부양에 썼냐. 막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네. 차가 뭐 9월 달 정도에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9월 달에 못 나올 거다. 뭐 공매도에서는 이제 리포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테슬라도 그랬고 셀트리온도 그랬고 어떤 약이 나오거나 어떤 차가 나올 때 뭐 나온다 안 나온다 뭐 얘기가 많아요. 네. 얘기가 많고. 근데 로즈타운 자체에서는 이제 지난번에 도로 주행도 한번 했었는데 뭐 도로 주행하다가 불이 났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또 이제 그 다 이제 뭐 여기에 다 이제 같이 뭐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논평을 하고 했는데요. 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공매도 리포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허구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로즈타운 공장을 보통 전기차 회사들이 자기네 제품을 만들고 뭐 패러데이 퓨처라든지 뭐 그런 카누라든지 그런 회사들이 제품을 만들어서 전기차를 가지고 이제 뭐 설명은 하지만 그걸 실제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공장까지 있는 회사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 로즈타운 같은 경우는 그 공장을 인수를 했잖아요. 어쨌든 그 트럭이 실제로 존재하는 워크홀스에 있는 트럭을 가지고 나와서 만들겠다. 이 공장에서 만들겠다라고 하고 생산도 하고 있고 실제 도로 주행도 했어요. 물론 불이 났긴 했지만 그게 뭐 이제 제품을 만들고 뭐 하는 과정 속에 시험 중에 뭐 불이 나거나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그때 당시에 불이 난 이유는 이제 조립하는 과정 속에서 직원의 어떤 실수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원인을 또 얘기를 했고요. 근데 그런 어떤 공매도에 그런 계속 괴롭힘을 당할 수 있는 시점에서 지금 그런 좀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여기서 요 자리에서 그 공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그 밑으로 쭉 밀리지 않고 거래량 터지면서 양봉으로 나와서 반등이 나오나 싶었는데 또 다시 이제 그 증권거래소 쪽에서 조사가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밀려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뭐 지지부진한 흐름이고요. 지금 매수가는 13.4달러면은 뭐 굉장히 저가에 잘 잡은 것 같고요. 일단 그 전에 이제 힌덴부르크 보고서에서 니콜라 한번 볼까요? 니콜라 네. 어떻게 됐는지. 니콜라는 약간 수소연료 전지 자체가 좀 거짓말이다. 이게 도로에 차를 밀어서 굴렸다 이런 게 이제 좀 사실로 드러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에서 이제 그 공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가는 급락했고요. 그리고 나서도 다시 한번 반등을 줬다가 또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지지부진한 흐름이 보여지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한화에서도 니콜라 지분을 그냥 정리하겠다라고 이제 얼마 전에 발표를 했고요.
근데 뭐 하나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뭐 3달러, 4달러 정도의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 15달러라서 뭐 그렇게 손해를 보거나 그래서 뭐 하나 솔루션 뭐 그것 때문에 뭐 안 좋은 흐름으로 가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그 부분도 또 걱정하실까 봐 말씀드리면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서 매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로즈타운 같은 경우도 일단 보유 의견 드리고요. 일단 상황 좀 지켜보자. 이 부분에서 옆으로 이렇게 흐르면서 좀 제자를 좀 찾아가지 않을까. 그리고 차량이 이제 9월 달에 실제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뭐 그 부분 한번 좀 지켜보면서 좀 장기적으로 좀 투자하는 마인드로 좀 갖고 있어 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은 이 공매도 리포트보다는 제2의 네. 테슬라라는 그 의견에 더 동의하시는 거네요? 아니요, 뭐 제2의 테슬라 뭐 네. 이렇게 그렇게 거창하게 보진 않지만 네. 일단은 지금 좀 주가 과하게 빠졌다. 그리고 공매도 리포트에서 나오는 그 내용처럼 뭐 네. 실체도 없고 뭐 차도 못 나오고 뭐 그 그러지는 정도로 않을 거다. 부정적이진 않다. 예, 왜냐하면 네. 정황상 그렇게 그냥 이렇게 어떤 그런 이런 허구를 가지고 이렇게 주가만 부양하려고 했을 때 그렇게 규모가 크게 뭐 공장을 인수하고 그리고 그 공장을 인수하고 그 부분들을 한다고 할 때 마이크 펜스 예전 부통령도 왔다 갔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차량을 생산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나 이런 것도 뭐 공개를 하고 있고 차량도 실제로 도로 주행을 했고 뭐 불이 났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주행을 했다라는 거는 이제 만들어서 뭔가를 다 하는 실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니콜라하고는 좀 다르다. 저는 니콜라는 좀 약간 부정적으로 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니콜라는 이제 그 수소연료 전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아직 알 수가 없는 그리고 이제 차량을 시험 주행을 할 때도 그냥 언덕에서 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부분은 좀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는 한데 아직 니콜라 주식도 뭐 아직 좀 흐름은 뭐 이렇게 좀 약간 안 좋은 흐름으로 가고는 있지만 중간중간에 그런 공매도 리포트가 나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그 앞전의 상황을 보면 지금은 좀 저가에 있는 거고 분명히 이렇게 또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와 줄 거고 그리고 옆으로 좀 흐를 텐데 그 이후 상황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로즈타운 모터스에 대해서 공매도 리포트처럼 회사가 부정적이진 않고 또 니콜라와 비교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렇게 서학개미라고 하죠. 미국 주식으로 고민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까지도 한 번에 해결을 해주시는 우리 신강섭 전문가입니다. 신강섭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나도 미국 주식 보유하고 있는데 종목 상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0000 04개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종목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지노맨 컴퍼니고요. 55,000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 종목은 마이크로바이옴 관련주죠. 네. 어떻게 보시나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이제 그 미생물을 이용해서 뭐 어떤 치료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영역인데요. 좀 어렵긴 한데 일단 회사 자체의 그냥 팩트만 보면은 일단은 보유 의견부터 먼저 드릴게요. 보유 의견 드리고 뒤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좀 약간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로 얘기할 수 없는 종목이긴 해요. 바이오 종목이다 보니까 지난년에 이제 그 작년에 한 270억 정도 적자가 났고요. 지금 이제 적자가 좀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형태예요. 적자가 계속 지속되는 형태인데 이 마이크로 바이옴이라는 게 좀 약간 신선하긴 하거든요. 신선하고 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도 마이크로 바이옴이 뭔가 해서 궁금해서 예전에 한번 찾아봤었는데 이 관련된 회사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시면 네. 고바이오랩이 있고요. 고바이오랩도 지금 좀 약간 흐름이 옆으로 눕는 어떤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이 종목도 좀 보고 있고요. 천랩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천랩. 교수님이 나오셔갖고 만드신 회사인데 이 종목도 조금 약간 뭐 지금 내려오고 있긴 한데 이 마이크로 바이옴 자체가 아직 시장에 그렇게 많이 이렇게 주목받거나 하지는 않는데 일단 지노맨 컴퍼니 같은 경우 이 회사의 지분을 동구바이오 제약이 갖고 있죠. 동구바이오 제약이 예전에 동구바이오 제약이 무상증자하면서 지금 밀려 내려온 이 동구바이오 제약 예전에 상상 의뢰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여기서 무상증자 요렇게 흐름이 요렇게 흘러간다라는 말씀 그때 드렸었고 이 동구바이오 제약에서 갖고 있는 지노맨 컴퍼니인데 일단 보유 의견 드리고요. 그 마이크로 바이옴 너무 많이 투자하시지 말고 모르는 영역이고 좀 어렵다. 그리고 시장에 아직 그렇게 많이 안착된 영역은 아니고 계속 회사는 적자를 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지난번에 이만큼 상승했다 지금 이렇게 눌려서 옆으로 좀 자리를 만들고 있으니까 55,000원이시면은 지금 수익권이시거든요. 수익권이시니까 좀 20% 정도 그냥 들고 있을 수는 있는데 옆으로 좀 길 때 좀 흐름장 보시고 저가에 되게 굉장히 잘 사셨네요. 일단은 투자하는 어떤 관점에서는 좀 괜찮아 보여요. 일단 보유 의견 드리고 수익 드리면 적당히 좀 수익 실현하시면서 비중 좀 조절하시면서 하자. 그리고 너무 장기로 투자하지 말자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지노맨 컴퍼니에 대해서 지금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권에 계신데요. 대응 잘 하셔서 수익 극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알테오젠이고요. 17만 9천 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알테오젠은 최근에 무상증자 이슈가 있었죠? 네, 알테오젠 무상증자 어떻게 보시나요? 했고, 예, 시가총액이 2조 7천억짜리고요. 이게 네.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 10위권 안에 드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앞전에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왔잖아요. 이게 바이오 시밀러나 바이오 베타, 그러니까 바이오 시밀러라고 하면은 이제 복제약이죠. 바이오 베타는 계량 신약이고 그런 어떤 그 사업을 하는 영역인데요. 지금 이제 추세가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그것도 이제 그 어떤 무상증자의 이슈로 반등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큰 상승이 나왔고 좀 이제 하락 추세에 있다가 대반등이 나왔거든요. 지금 17만 9천 원인데 지금 저게 아마 무상증자 하기 전 가격이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게 50% 정도 무상증자를 했으니까 지금 수익권이신지 손익권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무상증자하고 오늘 권리락을 했어요. 권리락을 하고 나면 주가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네. 오늘 지금 밀렸거든요. 올라갈 자리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밀렸다. 그리고 내려오다가 지금 대반등 주고 다시 밀리는 이런 추세로 가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주가는 뭐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뭐 제 의견을 여쭤보신다면 전 지금 그냥 이거 빨리 매도해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고요. 그냥 당장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알테오젠에 대해서 오늘 무상증자 권리락이라도 불구하고 오늘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반드시 매도하시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꼭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하나를 네. 약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네. 이게 지금 오늘 권리락을 했으니까 추가 상장 물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4월 12일이거든요. 그러면 4월 12일 날 상장될 수 있는 물량이 지금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상황에서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지금 일단은 내려오다가 대반등 줬을 때 여기서 못 빠져나와서 밀리면 이 밑으로 그냥 뚫려서 끌려 내려갈 수 있거든요. 굉장히 참담하게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어느 정도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이거 빨리 매도하라는 의견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제약바이오주들이 최근에 무상증자를 굉장히 많이 선언하고 있잖아요. 네네. 무상증자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면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무상증자라는 게 회사에서 이제 주주들을 위해서 하는 어떤 부분에서는 좋은데 네. 시장이 좋을 때는 굉장히 그때 유행처럼 굉장히 번지면서 굉장히 이제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네. 그 유행이 좀 지나가고 있고요. 바이오 주식들이 많이 내려온 것들은 좀 대반등이 나오면서 좀 어느 정도 이제 상승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네. 조용필의 바운스 얘기한 것처럼 잠깐 네. 시장에 또다시 한번 나오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은 약간 많이 내려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려오는 추세에 좀 큰 추세가 좀 이게 끝나고 좀 내려오는 추세가 시작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거기서 억지로 좀 약간 그런 어떤 무상증자 이슈로 좀 반등이 나온 부분이라서 좀 지금 좀 빠져나오고 상황 좀 보자라는 말씀. 전 종목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조금 빠져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보자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고려산업이고요. 5,300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고려산업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보유 의견 드리고요. 이게 사료 관련주인데 네. 요즘에 사료 관련된 어떤 그런 종목들의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뭐 KCP라든지 뭐 옥수수 가격이 좀 상승하면서 그런 어떤 가격 상승에 좀 약간 뭐 회사에 좀 이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료 관련주도 좀 좋은 것 같고요. 흐름이요. 뭐 재미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5,300원이시면 5,300원이시면은 좀 약간 고가에 물렸는데요. 일단은 오래 들고 있을 종목은 아닌데 만약에 본전 주면 이건 매매 실패하신 거니까 일단 본전 주면 좀 매도 의견 드리고요. 좀 기다려보자. 그리고 이 종목이 정치 테마주하고 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홍정욱 테마주거든요. 홍정욱이라고 아시나요? 네, 아세요? 알기는 알죠. 예, 7막 7장. 아세요? 예전에 모르겠어요. 굉장히 네. 이제 하버드 나온 남궁원 씨 아들인가 그런데 네. 이분이 이제 굉장히 예전에 이제 그런 하버드에 들어가고 거기서 또 책도 쓰고 우리 시대에는 굉장히 좀 약간 롤모델 같은 사람이었는데 옛날 사람이 아니시군요. 네. 일단은 아빠한테 여쭤볼게요. 예, 헤럴드를 네. 운영하면서 헤럴드 신문사를 운영하다가 얼마 전에 그 헤럴드를 매각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약간 예전에 국회의원도 했었거든요. 국회의원도 했었는데 조금 이제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전에 국회의원 할 때 국회
시장에서 막 싸우고 이제 막 체류탄 터트리고 막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본인이 있을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나갔거든요. 나가고 나서 회사를 이제 경영하다가 얼마 전에 그 회사를 매각하고 다시 지금 자연인으로 돌아오셨는데 그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이제 많이 있는 거예요. 인기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홍정욱 테마주 KNN하고 그 디지털 조선이라는 그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 외에 또 이제 고려산업 이것도 이제 테마주로 있고 뭐 대선 앞두고 있다 보니까 지금 잠깐 보여드리면 디지털 조선이나 이런 종목도 지금 흐름이 괜찮아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홍정욱 어떤 그런 테마에 관련된 이제 대선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어떤 종목들이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씩 밀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KNN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조금 이제 내려왔다가 좀 밀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고려산업도 일단 많이 물려 있으시긴 한데 좀 지켜보고 어떤 이슈가 이렇게 나왔을 때 대신에 그 매수가 이상 딱 터치해서 주면 좀 빠져나오려고 생각해보자. 이 종목은 이렇게 장기적으로 성장성이 있거나 이렇게 그런 종목은 아니다 보니까 좀 지루할 수 있거든요. 이번에 이렇게 터치하고 나면 또다시 이 밑에서 여기서 계속 길 수 있는 좀 재미없는 종목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빠져나오는 거에 비중을 주시고요. 일단은 기회 주면 나오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고려산업에 대해서 보유하시면서 반등 시에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 도와드릴게요. 다음 종목은 넵튠이고요. 28,016원, 비중은 12%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넵튠은 크래프톤 지분 보유하고 있어서 그 관련주로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네, 지금 종목 상담 전에 크래프톤 상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크래프톤이 굉장히 네. 시장에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장외에서 뭐 200만 원 넘게 거래되고 있고 네. 이번에 또 그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상장이 됐을 때 크래프톤 그 회사 자체도 또 막 급등을 하고 있어요. 장외 시장에서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이 아직 살아 있어서 지금은 살아 있는데 좀 종목이 좀 힘겨워하는 모습이 보이긴 하거든요. 계속적으로 이제 기다리고 있다. 이 넵튠이라는 종목의 이제 최대 주주는 카카오 게임즈고요. 그런 어떤 기대감이나 이런 크래프톤 때문에 지금 아직 잡아주고는 있는데 일단은 좀 보유견 드리고요. 기다려보고 크래프톤 상장의 어떤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상장할 때가 되면 미리 오르니까 그때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면서 빠져나오자. 크래프톤 상장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이 관련된 종목들 같이 한번 보시면서 아주 아이비 투자, 네, 아주 아이비 투자 그리고 넷게임즈, 아주 아이비 투자는 이게 지금 그 급등해서 올라온 게 크래프톤도 갖고 있지만 이게 마켓컬리 이런 어떤 그리고 뭐 야놀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투자한 이 창투사들이 같이 올라오면서 지금 올라온 거고요. 넷게임즈 종목도 오늘 좀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어느 정도 넷게임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번 구간에서 좀 만약에 오른다면 뭐 좀 어느 정도 좀 이제 빠져나올 생각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크래프톤 상장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넷게임즈라든지 넵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이 좀 모아서 보신 다음에 좀 움직일 때 그게 이제 상장이 될 때 그때 최고 가격을 찍는 게 아니에요. 그 앞전에 한두 달 전에 먼저 찍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오는 흐름이 나오면 어쨌든 간 좀 수익 실현하면서 좀 정리하는 마인드로 크래프톤 관련주들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자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넵튠을 비롯해서 크래프톤 관련주들에 대해서 모두 다 크래프톤 상장 시점에 맞춰서 빠져나오는 쪽으로 대응하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신강석 전문가와 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참여 방법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0000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